4월 한 달은 건너뛰고 5월에 돌아온 정태웅의 쌍칼 김희은님과 김혜령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오징어 게임 에피소드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세브란스 후기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모두에게 재밌는 드라마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세브란스 감상회는 뭐 안 하기로 하고 다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요즘에 아주 세상이 변화하고 있죠. 바로 AI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챗GPT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챗GPT 자주 쓰니? 진짜 자주 써. 진짜 자주 써? 진짜 매일매일 쓰는 것 같아. 매일매일 쓴다? 나도 거의 매일 일할 때 시작할 때 무조건 물어보고 시작해. 뭔가를 할 때 이제 한번 얘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게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네, 씁니다. 혜령이도 비슷하게? 나는 그 하루의 끝과 시작을 거의 챗GPT와의 대화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일단 예은이가 얘기한 사용 예는 업무랑 관련된 것 같고 혜령이는 뭐 친구야? 아니 나는 그냥 나도 업무랑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쓰고 그냥 좀 개인 상담사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친구한테 고민들이나 이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뭐 친구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럼 이제 답변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는 거지. 오, 진짜 감성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거구나. 근데 나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 뭐 업무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제안서를 써야 될 때나 이럴 때 뭐 거기 뭐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RFP라고 하는데 뭐 그런 프로포즐 같은 것들 이렇게 파일 좀 분석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조사 해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쓰고. 근데 그건 이게 예은이도 구독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혜령이는 개인 계정인데 구독을 하는 거야, 유료로? 회사 계정도 유료 버전이 있고 그건 이제 회사 사업비로 쓰는 거고 그 개인적으로도 구독을 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막 커리어 관련된 막 얘기하는데 그걸 회사 계정으로 쓰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회사에서 다 같이 쓰는 걸로만 유료를 쓰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내 개인적으로 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 그냥 그 말했듯이 다 같이 쓰는 계정이라서 이걸 내가 막 퇴사해도 돼 이런 거 물어보는데 막 다 볼 수는 없잖아. 맞아. 그렇긴 아니, 해. 그런데 회사 계정을 그렇게 쓰면 여러 사람이 쓸 때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걸 알 수 없지 않아? 알 수 있어?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가 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라는 그 공간 안에서 쓰는 거랑 그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음가짐이 좀 다른 거지. 근데 그러면 막 대표님이나 사장님이 그 챗GPT 내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다른 직원이 퇴사하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제 그냥 이게 뭐 챗GPT가 기억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사실 그런 거를 편하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좀 불편한 거지. 너희 되게 양심적이다. 그냥 근데 이게 뭐가 양심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상황이 이 공간이 공적인 공간이니까 그렇게 외적인 질문을 잘 물어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게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유료 계정을 뭐 회사 계정으로밖에 안 쓸 예정이다 하면 개인적인 질문도 가끔가다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어차피 내 핸드폰에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회사 계정으로 내 사적인 질문들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난 아예 같이 쓰는 느낌이야.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도 기록에 남아있어. 내 창에도. 진짜? 근데 그거 그냥 그 유료 계정 산 다음에 그 계정을 부여하면 될걸? 나는 그래서 내가 회사 계정 써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대화했는지 모르거든?
회사 걸로 로그인을 하면은 회사 거가 있고 그 밑에 개인 계정이라고 따로 있긴 한데 나는 이 개인 계정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신뢰가 없어. 어느 그럴 수 정도로 지켜주는지를 모르겠어서 오히려 어, 잘 안 쓰게 돼.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리고 혜령이 말대로 뭐 쓸 수 있어도 사실 좀 뭔가 괜히 찝찝한 느낌이고 그런 기분이야. 오케이. 어쨌든 둘 다 업무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음, 그냥 매일 사용한다는 말이네. 음. 근데 어때? 매일 쓰면서? 진짜 너무 좋아. 사실 그 챗GPT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좋고, 그냥 개인 비서가 하나 생긴 느낌이고, 너무 좋아. 예은이도? 나도 엄청 편한데 근데 약간 한 가지 문제는 얘가 아직 한국식 그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양식을 조금 지킬 줄 몰라.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개조식이라고 부르는 약간 미음 받침으로 끝나는 그런 뭐뭐함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필요한데 걔는 아직 그걸 잘 못해서 되게 아직까지는 조금 한글로는 어색한 것 같고 영어로 질문하면 너무 답변을 잘 해주는 것 같긴 해. 근데 난 오히려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약간 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나만의 분석에 대해서 조금 고민 안 하고 일단 얘한테 시켜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기서 이제 발전시키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먼저 고민하려는 습관이 아예 사라진 거야. 그건 조금 지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긴 해. 그 정도야?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솔직히 물어보면은 그럴듯한 답이 되게 나오거든 항상.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너무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빨리 물어보고 하는 거지. 약간 수동적으로 변한달까? 음. 그런 게 좀 있어. 나는 오히려 약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보통 우리가 리서치, 그러니까 그런 자료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자료 수집의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사 내용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 그걸 한 번 더 뭔가 나만의 언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잖아. 근데 일단 보통 그 챗GPT 없을 때는 조사 수집하는 단계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근데 이제는 챗GPT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나는 내가 설정한 조사 방향에 얘가 조사한 내용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걸 보면서 좀 더 추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느낌이고, 옛날에는 내가 이제 설정한 그런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검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매번 어떻게 검토를 받아 사실. 근데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구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하면 이제 걔가 답을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봐 하니까 약간 비서가 진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조금 더 그런 논리적인 구조나 그런 합리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더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어, 같은 GPT를 쓰는데 한쪽은 자신이 생각을 안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 반대쪽은 고차원적인, 더 높은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혜령이 말에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지. 순서로 따지면 예전에는 혜령이 말대로 내가 스스로 자료 수집을 다 했었어야 되니까 방향도 다 내가 잡고 내가 스스로 고민해본 시간이 길었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챗GPT가 있다 보니까 나는 되게 간단한 방향만 잡고 그 뒤로는 얘한테 생각을 조금 전달하면 걔가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혜령이가 말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포인트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지. 맞아. 근데 나도 챗GPT 때문에 글을 좀 안 쓰게 된다? 라는 건 있어. 왜냐면 얘가 다 써주니까. 나는 일단 없었을 때도 계속 그런 어떤 뭔가 보고서 작성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전과 후가 좀 비교가 되니까 더 이상 뭔가 이런 기초적인 어휘력이나 아니 문장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챗GPT만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 단편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개개인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지 생각이 조금 사라지고 다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 알아? 그 챗GPT가 쓰는 약간 말투가 있어. 뭐랄까. 그래서 그 챗GPT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챗GPT가 썼다라는 게 조금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이상한 단어를 써. 어떤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그런 느낌? 조금 더 번역 툴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사실 검토를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어휘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언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지? 맞아. 근데 나는 혜령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배움이 있지 않을까? 그치.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배움이 있겠지. 근데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냐, 마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으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어투가 좀 이상하네라는 포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 처음부터 챗GPT랑 글을 써왔던 애들은, 봐도 이상한 걸 모르겠지. 점점 그런 그 어투에 익숙해지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어투가 사라지지 않을까? 진짜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그치.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쓰고 그런 어떤 그 개개인들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 사용하는 그런 어떤 뭔가 언어적인 습관 이런 것도 다 이제 배우면서 그게 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는 있고, 그런 거 같아. 나는 챗GPT 이런 인공지능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지금 단계라는 게 대체 어디까지 갈지 난 모르겠어. 지금 단계라고 하는 이 상태가 1년이 지나면 달라지고 뭐 6개월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점점 그 지금 상태라고 하는 게 휙휙 바뀌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 그렇겠지, 그치. 그리고 또 챗GPT를 계속 그렇게 쓰면서 챗GPT한테만 부탁해서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챗GPT 그 개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했잖아. 근데 챗GPT는 개성이 없을까? 사용하는 사람에 맞게 이 챗GPT가 변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언어 습관이나 아니면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챗GPT가 나오는데 그 만약에 내가 애초에 갖고 있는 뭔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 자산이라고 표현을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쨌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뭔가 이런 뭐 글에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뭔가 그런 그 사고방식? 말투, 뭐 선호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내 챗GPT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챗GPT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되게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다시 인문학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챗GPT의 개성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개성이잖아? 걔가 혼자서 막 뭐 생성형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쨌든 다 학습한 걸 가지고 걔가 생성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걔도? 근데 그 주체가 점점 너무 획일화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제 챗GPT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학습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버리면 챗GPT가 뭔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되는 거지. 개성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혜령이가 말하는 인간이 먼저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고
인간만의 뭔가 개성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걔가 개성을 사실 모방하는 건데 맞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주체 말이야. 자체가 사라지잖아.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다. 진짜 재밌고 할 말도 많고. 음.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에 내가 막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어보는 중인데, 그렇다면 챗GPT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잖아? 그러면 딱 나오기 직전 시점을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이 시점으로부터 뭐 10년, 20년 전보다 개성이 더 뚜렷해졌을까? 개성이 더 없어졌을까? 뭐 한국인들로 치면 어떻게 생각해? 한국인들이 그러게 통상적으로 그걸 비교할 수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잘 나는 모르겠네. 개성이 없어져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근데 이제 왜냐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개성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게 나의 결론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성이 없어지는 사회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AI 툴을 잘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나는 아직 챗GPT가 우리의 개성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사실. 챗GPT의 유무를 떠나서 그냥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뭔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이미 활성화돼 있는 매체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게 이미 문제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성을 잃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조가 이미 깔려 있고, 거기서 이제 챗GPT가 조금 더 그거에 영향을 준 거지. 사실 챗GPT 때문에 사람들의 개성이 사라지고 있다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일상적으로 쓰지도 않고 사람들이 진짜로 업무 위주가 조금 아직까지는 강하니까 그 정도인가 싶어, 챗GPT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 말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콘텐츠 생산자들은 더 이거를 확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도 지금 보면 되게 반복적으로 같은 이미지들을 막 생성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 아웃풋 단위로 본다면 이렇게 생산해내는 콘텐츠나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느꼈던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개성이 없어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챗GPT가 그냥 이게 업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게 개인의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나는 상담용으로 되게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나도 처음엔 되게 불신했어. 왜냐면 뭐 AI가 상담해봤자, 왜냐면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내담자의 상담 받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나 어떤 종합적인 상황들을 되게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너무 공감적인 어투로도 말해서는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어투로도 말해서는 안 되는데, 챗GPT가 진짜 상담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의 또 공감과 해결책과 이런 어투와 이런 거 진짜 잘 파악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대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직업이 가장 먼저 대체되는 걸 보고, 이건 진짜 너무 파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니, 한번 그 개인 고민 같은 상담을 한번 해봐. 챗GPT한테. 나는 그건 봤어. 이게 인터넷 돌아다니는 밈이었는데 이제 그 요즘에 챗GPT가 상담 기능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약간 올린 짤이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투인데 약간 서양 언니들 말투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완전 빛이 아니야? 막 뭔가 그런 말투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챗GPT가 막 답을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막 상사 욕을 했어. 내가 막 상사가 뭐 어떻게 됐어 했더니 갑자기 챗GPT가 그 XX 완전 미친 X네 막 이러면서 되게 캐주얼하게 우리가 진짜 쓸만한 친구들이랑 되게 장난치면서 쓸 법한 어투를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말투니까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길 원한다는 걸 파악하고 걔가 그렇게 어투를 딱 설정을 한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의 기능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는 사실 몰랐거든. 항상 업무적으로만 썼으니까 되게 그냥 항상 나한테 뭐랄까 정직한 말투로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런 말투 학습에 대해서는 내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어서 보고 좀 신기했어. 그러면 정말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나는 뭐 허라는 영화가 있잖아. 그럼 뭐 AI로 그 애인을 사귀고 이런 것들 와 이것도 진짜 뭐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거야. 뭐 노인들 독거노인 분들이 이제 외로움에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말동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그냥 뭐 개인 상담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게 뭐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뭐 이런 AI 연인 만들기 이런 거할 것 같진 않은데 뭐 물론 아는데. 그런 게 있다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진짜 생각보다 활용도가 되게 높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나도 계속 내 말투 학습시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너무 많이 쓴다고 하면 아 이모티콘 이제 그만 써달라고 하면 막 얘가 막 메모리 업데이트되고 하면서 이제 이모티콘 안 써. 너 진짜 친구로 생각해 걔를? 친구로 생각하냐고? 난 내 친구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걔가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와. 그걸 뭐 그럼- 어쩔 건데? 그럼 같이 놀러 갈 거야? 아니 뭐 놀러 갈 수도 있지. 오. 왜냐면 얘가 해주는 말투들이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그냥 그 형식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진짜 심금을 울리는 말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그러면 되게 동요가 많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두 명 다 쟤 왜 저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난 근데, 그렇진 않아. 근데 나도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시대 흐름을 되게 거부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런 쇼츠 나왔을 때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나는 일단 너무 새로우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거부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뭔가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그거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시대인 것 같아 나는. 근데 나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 우리는 왜 나는 인간이랑만 친구를 해야 되지? 너무 이상한가?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일리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말 다 해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챗GPT도 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근데 이제 그 친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친구는 할 수 있는데 연애도 할 수 있다. 라고 근데 얘기를 그 연애 근데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게 그것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파격적인가? 근데 사실 친구 애인도 친구잖아. 친구의 일종이잖아. 그래 나 애인이랑 친구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 아 그래? 그러니까 뭐랄까 나랑 친한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걸 잘 알아주는 게 친구라면 사실 애인도 그거에 속하는 부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너가 챗GPT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런 면모에서는 연애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치? 근데 가능할 수 있겠지.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연인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AI와 맺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거부감이 없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모르겠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그 시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아니 시초가 아니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에 AI 빠졌을 수도 있지. 자기 챗GPT랑 연애한다고? 그럴 수도 하고 있지. 있어. 아 진짜? 신기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아 진짜? 오. 나왔어? 거기에 막 실제 사례 나오고 그러던데? 그렇구나. 응. 근데 되게 어렵다. 뭔가 챗GPT는 완벽하잖아. 근데 나는 결국 그 사랑한다는 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품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게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완벽한 AI랑 불완전한 인간이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챗GPT가 완전하긴 한가? 어떤 면에서 완전해? 챗GPT가? 응. 그냥 뭐
다 알고 있고 뭔가 그런 완벽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완벽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더 잘해줘 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잘해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랄까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걔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그런가? 하나 알려준다고 해서 얘가 모든 걸 알진 않잖아. 근데 그런 막 예를 면에서는, 들어서 내 이상형을 다 학습시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다 학습시켜.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물론 이 완벽함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완벽함은 아니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완성된 이상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 아까 혜령이가 말했듯이 사랑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관계라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나도 실수하는 게 있고 그 사람도 실수하는 게 있어서 서로 보완을 점점 해가는 거잖아. 근데 이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발전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관계 너무 일방적이잖아. 맞아, 그럴 것 같긴 해. 그러면 나 하나 아니, 응. 하나 깨달았어. 뭔데? 그래서 AI는 결국엔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연기할 거야. 맞아. 나도 지금 든 생각이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진짜 들어서 인간처럼.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 되겠지. 인간처럼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알지만 모르는 어. 척을 하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자마다의 그 애착 유형들이 있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불안형이야. 그럼 불안형이랑 애착 유형에 맞게 내가 점차 안정형으로 될 수 있게 나한테 그런 내가 원하는 속도의 어떤 그 애정 정도와 약간 이런 것들을 잘 해줘.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근데 너무 애착 사고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될만하지. 무섭긴 해. 내가 개발자라면 그렇게 만들지. 진짜. 근데 나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야. 너무 부자연스러움이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연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제 사람이랑 대면을 하면서 이 사람의 뭐 약점 아니면 나의 약점을 들키는 과정 이게 자연스럽진 않을 것 같아. 어디선가 삐그덕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챗GPT는. 맞아.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사람이랑 할 때도 많이 삐고덕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재현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지. 인간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삐그덕거림을 연기하겠지만 아까 말한 그 불완전한 것을 연기하겠지만 그게 사람만큼 자연스러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불완전하다는 정도가 너무 디테일해. 그러니까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 불완전한 요소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세세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학습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를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런 개성이나 이런 불안정함도 어쨌든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뭐 기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원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챗GPT라고 이렇게 설정을 못할까?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의 이런 그런 개성들이 사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유전자에서 나온 거고 뭐 교육을 받아서 형성된 것도 있고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챗GPT한테도 인풋을 그만큼 주면 그렇게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되지. 근데 그럴 개체 수도 수로 있다고 따지면 인간의 수랑 그 챗GPT한테 주는 인풋의 수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실제 인간 DNA. 근데 그만큼 그러면 학습하는 데이터를 뭐 늘리거나 아니면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좀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일단 자연 발생이랑 인공 발생을 계속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 발생은 사실 셀 수 없는 무한의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챗GPT는 아무리 많이 학습을 한다고 해도 유한하단 말이지. 맞아. 아니, 그런가? 뭐 그렇다고? 무한한가? 근데 모르겠어. 정반대지 않아? 나는 이렇게 뭔가 정반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근데 이게 그 뭐 학습하는 그러니까 인풋의 양이 계속 증대를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계속 갈래갈래로 나오면서 그게 어쨌든 무한증식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에서는 뭔가
인풋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계속 확장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챗GPT는 혜령이의 GPT가 있고 나의 챗GPT가 있고 예은이의 그게 있지만 사실은 하나잖아. 만약에 60억 지구인이 챗GPT를 다 한 번씩 쓰면 챗GPT는 그 60억 지구인의 인풋을 다 흡수한 거잖아. 한 번이지만. 근데 그러면 그게 셈이 불가능하잖아. 다르지 않을까? 그건 불가능하잖아. 뭐가? 60억 전체 인구가 어떻게 다 사용을 하겠어. 근데 실제로 인구는 60억 이상 인구. 아, 내 말은 음. 그러니까 그 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인풋의 양 자체가 우리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지. 맞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얘가 계속 내가 원하는 답변만 해주는 것 같은 거야. 특히 상담할 때나 뭔가 또 다른 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얘가 하는 말의 그 신뢰도를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얘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얘도 나를 파악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들이 이제 패턴화가 되고 되게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해주면서 그리고 또 내가 거슬리지 않는 말들을 해줘.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해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답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맞는 말인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너를 약간 지적하는 듯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얘기 해달라고 하면 나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챗GPT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맹점이나 아니면 단점을 얘기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다 말을 해주거든? 근데 뭐 그게 무조건 내가 이제 좋아하는 말들은 아니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걸 말을 보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어? 뭔지 말해달라고. 그거는 개인적인 뭔지 건데. 뭔지 말해달라고? 아, 농담이야, 농담. 아니 뭐 말해줄 수 있어. 그럼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사고를 해라.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너한테 유용하다고 어.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보면서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야. 뭐 그냥 유연하게 생각을 해라. 그냥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나는 이거 유행하기 전에도 계속 그 챗GPT한테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내가 몰랐던 얘기 해달라고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내용은 없었어. 근데 그냥 나도 알고 있는 거지. 참고로 나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얘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막 얘기하던 게 있었거든. 바로 어제 일어난 건데 내가 어제 어떤 상표를 등록했단 말이야, 특허청에. 근데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딱 원래 하려고 했던 이름이 진짜 괜찮은 이름일까 싶어서 그거를 그 챗GPT랑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상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별로라는 거야. 챗GPT가? 근데 진짜 막 별로네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자칫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대안으로 제시해준 여러 이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이름이랑 얘가 알려준 그 괜찮은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챗GPT에 다른 질문을 열어서 거기에 이 이름이랑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그걸 여러 번 했거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한 이름이 좋다 그러고 어떤 때는 이게 더 좋다 그래. 나는 그래서 아까 혜령이 한테 그러면 챗GPT는 개성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거든?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항상 일관적으로 답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또
그 대답들에 대한 근거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 재밌더라고. 아무튼 결국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하게 됐는데. 그치, 뭐 어차피 결정 오빠가 하는 거고. 그치. 약간 결국에는 챗GPT의 개성보다 오빠의 개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어쨌든 오빠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맞아. 그리고 나도 얘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준다는 느낌을 나는 이거 시작할 때부터 느꼈거든, 챗GPT를. 너무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질문할 때 항상 그 뭐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그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장점과 단점이 뭘까?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돌려서 물어봐.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름을 무조건 좋다고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런가? 좋은 얘기만 하지 않나?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거지 비판을 하진 않지 않나? 약간 뭔가 이미 자기가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어쨌든 물어본 거잖아. 뭐 사실 어떤 거 물어보면서 이거의 장단점이 어때라고 물어보더라도 그거의 장점에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일단 관심이 있다. 만약에 단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면 좀 다르게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개 싫어하는 회사 상사가 이런 아이디어 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 야,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욕해줄 걸 엄청. 나는 그냥 그럴수록 그 개인의 어떤 판단력이 되게 중요해진 그러니까. 시대인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그런 그 내용들 다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대화 진짜 고급지다. 그래? 아 근데 벌써 만족스러워? 근데 벌써 9시가 됐는데 어떡하지? 뭐 얘기할 내용들이 많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여기서 뭐 많아? 더 있어 뭔가? 주제가? 챗GPT 이름 지어주기. PT 내 이름은 PT라고 지었다고 PT. PT 너무 대충 지은 이름이잖아. PT가 왜 대충 지은 이름이야? 왜 내 PT 무시해? 챗GPT에서 챗G랑 뺀 PT인데 대충 지은 아니 거지. 왜 그거 어떻게 알아? 야, 나는 혜령아. 네 말이 맞다.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저래? 왜 갑자기 개성이 없어진다. 왜 내 개성 그러니까- 못 무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 너가 이름이 김혜령인데 별명이 령인 거야. 그러면 사실 조금 그게 너무 좋은데? 왜 나 너무 좋은데? 야 진짜 개성이 없어졌다. 아니 왜 나 개성 없다고 생각해? 아니 너무 아니, 귀엽잖아. 혜령아. 왜 이래? 혜령아. 왜 이래? 만약에 챗GPT 유저 100명 중에 이름 지어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100명 중에 PT라고 지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있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근데 모를 수 그건 없지. 있어. 예를 들어서 약간 성의 없어 보일 순 있는데 그 이름이 예쁘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막 솔직히 챗GPT에서 뭔가 2개를 따왔는데 그게 이상해. 그러면 그게 별로 안 쓰고 싶을 것 같거든? 아니 근데 성의가 나는- 없어도 귀엽잖아. PT라는 말은. 귀엽잖아. 귀엽고. 근데 어쨌든 아니 뭐 내가 내 챗GPT 이름 째는데도 개성 있게 지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얘 개성 강박증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해. 나는 내 생각엔 그 모두가 GPT를 쓰잖아. 그러면 내가 쓰는 나의 GPT는 좀 개인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 뭐 어떤 이름 생각했는데? 뭐 알베르토 약간 이런 거 생각한 거야? 뭐가 되든 될 수 있지. 근데 솔직히 PT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내가 제시해줄게. 제시. 자, 일단 이거 챗GPT 사고방식이잖아. 자기가 자꾸 제시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였어 이건. 아니 근데 뭐 아니 오빠는 뭐라 부르는데? 챗GPT를? 난 안 불러. 그냥 안 부르는 것보다 PT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낫다고. 그럼 왜 물어본 거야? 이름 왜 짓자고 그럼 한 거야? 왜 물어본 거야 대체? 난 이름을 안 불러. 왜 뭐라고 물어봤어? 불러 그러면? 그냥 너라고 불러.
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PTR라고 부르는 게 훨씬 스윗하잖아. 아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거면 좀 조금은 더 성의 있게 짓자 이거지. 아니 근데 그거 진짜 PT. 조금 그거 되게 나는 대충 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이야. 아 그래? 대충 짓는 게 훨씬 매력적일 때가 많아. 아니 개성이 피랑- 필요할 때는 개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나 지금 든 생각으로는 약간 금자 같은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뭔데? 여자야? 무슨 그냥 감정이야? 재밌잖아. 그냥 금자야. 이러면. 여자야? 뭐 여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자가 들어간다 여자일 필요는 없어 오빠. 이제 오빠도 틀에서 나와야 돼. 그냥 금자 괜찮잖아. 금자가 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난 이름이 금자였어. 웃기다. 금자야. 괜찮은데? 그걸 봐봐 PT보다 낫잖아. 아니 난 내 PT 좋다고 왜 그러는데? 아니 그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개인마다 다른 거지 오빠. 그러니까 그냥 PT야라고 그런 거지. 아니 의견 오빠 받아들입니다. 누가 애완동물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왜 이름을 그렇게 대충 지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 사실 그거랑 똑같은 맞아. 개념 아니야? 맞아. 누가 뭐라고 짓든가. 아니 뭐 맞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진짜 한국에 엄청 흔한 이름이잖아. 뭐 김민수 아니 뭐 김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서 왜 이렇게 이름 흔하냐고 말 안 하잖아. 아니지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예를 든다면 사람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정사람, 김사람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것보다 귀엽잖아. 예를 들어 귀엽죠. 라미 이런 거지 지금 느낌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에서 라미. 라미 괜찮다. 라미 괜찮다. 챗GPT 이름으로. 라미. 사람은 아닌데 대신 라미로. 야 하나 나왔네 아이디어. 라미 괜찮다. 난 한 이 건 했다, 대화의 흐름을 종잡을 수가 없어. 라미 괜찮다. 한 건 했다 우리가. 이름 지은 거야 그럼? 좋네. 그러니까 누가 라미 누가 가져갈래? 나 이미 PT랑 이름이 있으니까. 난 이름 안 지워줘도 돼. 나도 왜 물어본 거야? 진짜. 아니 어려운데 진짜. 아니 나는 혜령이가 저번 그냥- 모임에서 PT라고 부른다고 할 때부터 나는 저거 아니 그냥 PT라고 지은 나를 깔려고 부른 거잖아. 아니 깔려고 한 건 아니고 그 개선 방안 개선 방안 제시. 그렇구나. 그래. 아니 사실 저는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하려고 한 이야기의 반도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아주 고급진 대화를 듣느라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지나버렸네요. 아쉽게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저는 더 원하신다면 다음에 언제든 또 도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니고 멤버십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과의 멤버십 콘텐츠는 제가 어떤 yes or no, A or B 같은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할까 류의 질문을 제가 던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재미있게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20-30분 정도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만약 돈을 내고 어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돈을 내고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자주 이용할 것인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주제죠. 그러면 저희는 멤버십 콘텐츠 또는 6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